2023년 11월 12일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엽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고문을 인민일보에 발표했다. 그 길이는 무려 4,700자. 형식은 정책 해설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선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다. 이 글은 장우엽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4번 시주석이라는 표현으로 16번이나 언급하며 지나칠 정도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최근까지 사라졌던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라는 표현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우엽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정치권과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었다. 그때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이 시진핑이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한 반면 장우엽은 혼자만 끝까지 앉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무언의 반항으로 해석되었고 일각에서는 그가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인물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런 인물이 이제 와서 갑자기 시진핑을 향한 충성의 글을 인민일보에 실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전환점이라는 뜻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이 군 내부 매체인 해방군보, 나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내부가 이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어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도 장우엽은 굳이 당 중앙이 직접 통제하는 인민일보에 글을 올렸다. 이는 사실상 나는 복종하겠다는 메시지를 군 내부가 아니라 시진핑 본인과 당 중앙을 향해 던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정치 싸움에서 졌다. 사실 올해 들어 중국 군 내부는 유례없는 정치적 대청소의 중심이 되었다. 8월부터 11월까지 무려 9명의 상장이 낙마했고 이 중 상당수는 시진핑의 직속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장우엽이 이 정풍운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시진핑이 아닌 장우엽을 만났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당시 장우엽은 매우 여유로운 모습으로 외교에 임했고 미국은 그를 실권자로 간주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정세는 빠르게 반전됐다. 9명의 상장이 낙마한 이후 시진핑은 갑작스럽게 공개 행보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장우엽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결국 그가 다시 등장한 장소는 바로 인민일보였고 그가 들고 나온 것은 복종 선언문이었다. 어제의 실권자가 오늘은 머리를 숙였다. 그는 왜 굴복했는가? 아니, 그는 정말로 굴복한 것인가? 혹은 이것은 또 다른 잠복기일 뿐일까?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장우엽이 굴복의 메시지를 던진 그 시점,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바쁜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하이난으로 가서 푸제남 이별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광저우에서는 전국운동회 개막식에 등장했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언론은 연일 그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는 여전히 군권과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이제 우리는 이 시진핑의 반격이 실제 권력 회복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각적 연출에 불과한지를 가려내야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9명 상장 낙마 사건에 대해 시진핑 본인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인민일보 등 당 기관지는 시진핑의 일정만을 강조했고 군 관련 숙청에 대한 보도는 모두 늦게 보도되거나 누락되었다. 이는 시진핑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만약 그가 진정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숙청은 위대한 반부패 전쟁의 일환으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설명도 없다. 즉, 권력자의 행동이 아니라 위기관리자의 대응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우엽이 쓴 기고문의 주요 키워드 당중앙의 절대 충성, 위선적 충성 배격,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는 모두 군 내부 반란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위선적 충성이라는 표현은 마치 과거 본인의 태도를 설명하는 듯한 모순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장우엽이 이 글이 인민일보에는 실렸지만 군 공식 매체들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건 곧 군 내부가 이 메시지를 내부 지시가 아닌 외부 보여주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해방군보와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장우엽이 글이 누락된 상태였다. 이것은 복종의 연기가 당 중앙과 시 주석에게만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이 이런 복종 선언을 받아들이며 본인의 권위를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군권의 복귀는 상징적인 글이나 언론 노출이 아니라 군 내부의 응답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은 군 내부는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표면 아래에선 다른 흐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시진핑이 최근 연설에서 군은 정치적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치적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충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반복되는 강조는 불안의 반영일 수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연 지금의 조용함은 진짜 안정인가?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둔 침묵인가? 중국 정치에서 예언서는 단지 고대의 문학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권력자들의 심리와 결정에 은밀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다.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추배도와 같은 예언서를 신봉한다는 이야기는 내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강력한 미신적 성향은 과거 로켓군 전체를 통째로 숙청한 이유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그 중심엔 바로 활공이라는 상징이 있었다. 추배도 제46상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활을 지닌 군인이 스스로를 흰 머리새라 부른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이 공을 로켓군의 상징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로켓군은 뿌리째 뽑혔다. 하지만 이 해석은 단순하지 않다. 활을 지닌 군인은 꼭 로켓군 소속이 아니라 이름에 꽁활을 포함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군사위원회 부주석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장승민정이다. 그의 성씨 장정은 본래 활을 당기다 곰플러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활과 관련된 글자였다. 게다가 그는 포병 출신이며 로켓군 상장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모든 조건이 신딸공이라는 구절에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출신지다. 장승민은 산시성 무공현 출신이다. 이 지역은 바로 고대 중국의 관중관준 지역에 해당하며 추배도 제53상에서는 미래의 천자는 관중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다. 관종텐스, 리켄샤스, 슌텐쇼밍, 반러요즈라는 구절은 명백하게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시진핑 역시 산시성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베이징에서 태어났으며 관중 천자라는 수식에는 거리감이 있다. 반면 장승민은 실제로 관중에서 태어났고 이름에 민민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세민, 리스민처럼 말이다. 게다가 무공현은 고대 농업문화의 발상지이자 당태종의 출생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지역이다. 이 모든 점은 시진핑이 장승민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가 장우엽의 복종 선언문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숙청 대상을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추배도의 47상에서는 무엄무디 딩켄쿤, 라이즈 댕간 띠이렌이라는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한다.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인물이 나라의 판도를 바꾸고 그 인물은 시골밭에서 나온다고 했다. 농촌 출신, 관중 태생, 이름 속에 활공, 미민차. 이 모든 암시가 장승민에게 쏠려 있다면 그는 시진핑의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시진핑은 천자 관중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장승민은 점점 그림자 속의 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하나의 묘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시진핑이 승리한 것도 장우협이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제3의 세력이 조용히 판을 짜고 있는 건 아닐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늘올 간부라고 불리는 그림자 세력이 존재해왔다. 마오쩌둥이 물러난 뒤 덩샤오핑이 실권을 쥐었던 것도, 장점인 이후 후진타오가 관리형 리더로 제한된 역할만 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은밀한 균형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의 중난화에도 다르지 않다. 장우협이 인민일보에 글을 올리며 나는 충성하겠다고 외친 순간 군 내부 매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맞춰진 무반응이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고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군 내부는 단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시진핑의 권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장우엽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반격을 위한 포석일까? 장승민은 정말로 천자 관중의 역할을 맡을 운명일까? 추배도의 마지막 문장 중 하나는 이렇게 끝난다. 어둡고 짙은 먹구름 속 칼 없이도 죽임이 벌어진다. 수많은 사람은 살아남지만 단 한 사람만은 피할 수 없다. 수백만의 간부를 감옥으로 보내면서도 실제로 목숨을 잃은 자는 드물었다. 하지만 진정한 마지막 희생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누가 그 한 사람일까? 그가 넘어져야만 이 거대한 게임은 끝이 난다. 지금은 단지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다가가는 서곡일 뿐이다.